네, 미국에서 인종 간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부유한 교외 지역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송성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부유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라. 어떤 연구 보고서인가요? 네, 보스턴 글로브가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부유한 지역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게 백인 학생과 비백인 학생 간의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보고서는 미국 북동부 지역의 대도시들의 백인 집단과 비백인 집단의 표준화 시험 결과를 조사했는데요. 백인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비백인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확실히 구분되는 지역의 경우 이들의 학력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택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이 비교적 부유층이 사는 교외 지역에 살게 하고 백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 학교에 함께 다니게 할 경우 비백인 인종 학생들에 대한 학력 격차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인종 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땅값이 저렴한 낙후 지역에만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정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거 격차로 인한 계층 격차가 심화되는 걸 방지하자. 한국에서도 소셜믹스라는 이름으로 고가 아파트 임대주택을 짓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같은 예, 이유겠죠? 맞습니다.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력 격차는 결국 빈부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성적이 좋지 못한 학교들이 있는 지역은 땅값이 저렴할 수밖에 없고 이 지역에 다시 임대주택을 늘리는 건 이 같은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사회 전반적인 인종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군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식의 적극적인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비교적 성평등한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전히 대학교에서의 상황은 안 그렇다고요. 네, 더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의 분석 내용인데요. 보도에서는 상위권 130개 대학의 2,000명 이상의 상위 소득자를 분석했습니다. 총장이나 학장, 대학병원 학과장 등이 그 대상이었는데요. 이들 가운데 여성은 24%뿐이었고 최고 임금을 받는 직위를 가진 비율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자선단체인 이오스 재단의 안드레아 실버트 이사장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석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져가는 비율이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현재 상황도 전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여성들이 연봉 측면에서 상위 그룹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문의 전당에서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좀 견고하다 이런 얘기겠네요. 자, 다음은 미국 대학의 입학 관행이 연령 차별적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에 기고된 한 50대 박사과정 학생의 주장인데요. 미국 울버햄튼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보내고 있는 50대 직장인 앨리슨 HSC가 미국 대학들의 연령 차별적인 입학 관행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해 어린 학생들보다 직장인 연장자들이 대학원 진학이 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HSC에 따르면 많은 대학 웹사이트들이 지원 자격이나 연구 정보에 대해서 필수적인 정보를 게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도서관에서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대학 구성원에게만 공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직장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HSC는 또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연장자 입장에서 정확한 학업 스케줄을 통보받지 못하거나 일학습 병행을 배려하지 않는 대학원 문화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네, 점점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직장인 성인 학습자들에게 눈을 돌리는 상황인데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